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유 1등,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국가, 명품의 나라, 축구의 나라, 유럽 여행의 시작과 끝, 오늘 우리는 이탈리아로 떠나볼 겁니다. 이탈리아 자유여행이 처음이시라면, 서유럽을 가는데 이탈리아도 가신다면, 이 영상만 보시면 사돈의 8종까지 이탈리아 여행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이 가능하실 거예요. 유럽 여행 일정만 하루에 10개씩 짜고 유럽 상품만 10년 가까이 판 전 여행사 직원이 빠르고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여행, 서울 여행 가시듯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딱 10가지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이탈리아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탈리아는 유럽 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부츠처럼 생긴 특이한 모양 덕분에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죠. 한쪽은 지중해가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는 알프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주변 나라들을 보면 북쪽에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동쪽과 서쪽, 남쪽은 온통 바다, 한국과 똑같이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죠. 즉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이탈리아 안에는 무려 2개의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교황님이 계신 바티칸 시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인 산마리노 공화국이 숨겨져 있죠. 이탈리아는 단순히 유럽의 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가진 나라예요. 이탈리아는 이태리어를 사용해요. 혹시 영어나 이태리어 못해서 걱정이시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영어 잘 못합니다. 한국인이 영어 어려운 것처럼 이탈리아 사람들도 영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대신 뭘 잘하냐고요? 손, 발, 제스처. 이탈리아 사람들도 한국인들처럼 성미가 급해서 두 손 두 발로 말합니다. 어눌한 영어, 스마트폰, 번역 어플, 구글 지도, 그리고 자유로운 두 손과 두 발, 이 5가지만 있으면 이탈리아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권은 자녀 유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하고요. 하지만 가능하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게 좋고, 안 남아있으시다면 재발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끔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권에 미리 자필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까먹기 전에 지금 여권 꺼내셔서 미리 멋진 사인 하나 해놓으세요. 단수 여권은 한 번 사용한 적이 있다면 사용이 불가하고요. 이탈리아는 한국인이라면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행 시에는 항상 왕복항공 이티켓, 호텔 바우처 등은 항상 소지해주세요. 시차 적응 잘못하면 여행 내내 힘들다는 거 아시죠? 특히 이탈리아 도착하자마자 졸음이 몰려오면 비상사태입니다. 자,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보통 18시에서 20시 정도 되실 건데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인데 이탈리아는 저녁 시간이죠. 배는 고픈데 몸은 침대로 뛰어들고 싶고, 여기서 졸리다고 잠들면 시차 적응 때문에 망합니다. 그냥 여행이 끝나버려요. 최소 밤 10시, 11시까지는 무조건 버티셔야 합니다. 저녁 먹고 산책도 하고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도 한 잔 딱 마시고, 이렇게 버티면 다음날부터는 완벽하게 현지 적응 완료. 하지만 첫날 못 버티면요, 여행 내내 새벽에 깨고 낮에는 졸리고 이탈리아 와서 한국 시간대로 여행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반대로 한국 들어올 때는 시차 적응이 너무 쉬워요. 왜냐면 보통 이탈리아에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밤새 날아오거든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부터 하이라이트로 싹 돌고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에 맛있는 저녁까지 딱 먹고 비행기에 탑승하면요, 비행기에서 꿀잠 주무실 수 있어요. 눈 떠보면 벌써 중국 상공, 베이징을 지나고 있죠. 한두 시간만 있으면 한국 도착. 게다가 한국 도착 시간이 오후라서 시차 적응할 필요도 없죠. 그냥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뻗으면 다음날 출근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탈리아 전압과 콘센트를 알려드릴게요. 이탈리아에서는 콘센트 모양이 한국과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냥 꽂으면 될 것 같거든요? 안 들어가요. 이탈리아 전압은 230V, 50Hz, 한국도 220V라서 전압 자체는 비슷하고 변압기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콘센트 모양. 이탈리아 콘센트는 구멍이 3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랑 플러그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안 맞아요. 어떤 건 꽂을 수도 있는데 헐겁거나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콘센트나 돼지코 어댑터가 필수예요. 멀티 어댑터만 챙기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든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숙소에 따라 콘센트 모양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유럽용 멀티 콘센트 하나 꼭 챙겨가세요. 이태리로 가는 항공 알려드릴게요. 보통 직항과 경유로 나뉘는데 경유는 원체 많아서 직항만 이야기해볼게요. 인천에서 이태리로 가는 직항은 로마나 밀라노로 직항이 가요. 이태리의 대표 관문 로마는 현재 대표 국적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LCC 장거리의 다크호스, 티웨이 항공, 이렇게 3개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밀라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영 중이고, 베니스는 아시아나 단독으로 직항 노선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재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 로마 노선은 비행시간이 13시간 30분 정도 소요돼요.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면 북극 항로를 통해 3시간은 빠르게 가는데 중동으로 지구를 돌기
거리이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더 소요되게 되었고, 이탈리아 여행 가려는데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봄, 한국이 따뜻해지면 이탈리아도 따뜻합니다. 낮 기온은 15도에서 22도 정도로 딱 걷기 좋은 날씨예요. 하지만 밤에는 5도에서 10도 정도까지 내려가서 좀 쌀쌀할 수 있으니까 얇은 외투 하나는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관광객이 많아지면서요, 성수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여름, 이탈리아는 정말 핫합니다. 핫해도 엄청 핫해요. 한국 여름 덥죠. 그런데 로마나 피렌체는 한낮 기온이 30에서 40도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익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 여름은 굉장히 습한 더위인데, 이태리 지중해의 더위는 나가면 익어버릴 것 같긴 한데 또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기도 해서 오히려 습한 더위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낮에는 반팔, 모자, 선크림 필수고요. 하지만 문제는 더위만이 아니에요. 관광객도 여름엔 엄청 많고 물가도 최고죠. 숙소 가격도 확 올라갑니다. 피크 시즌이죠. 트래블 메이커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계절, 바로 가을입니다. 한국의 가을처럼 선선하고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낮에는 18도에서 22도, 밤에는 10도에서 15도, 한국 가을과 비슷하죠. 가을엔 낮에 가볍게 입고 다녀도 되고 밤에는 얇은 외투 하나 걸치면 끝. 게다가 성수기가 지나면서 여행하기 훨씬 쾌적해지고 가격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여행의 황금기죠. 마지막으로 겨울, 한국처럼 막 춥진 않지만 그래도 쌀쌀합니다. 낮에는 8에서 15도, 밤에는 0에서 5도, 12월 기준 오후 4, 5시면 해가 지고요.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바로 가성비. 비수기라서 항공권, 호텔 가격이 확 내려가고요. 관광지도 한산해서 여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가 빨리 져서 일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짜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이탈리아 여행을 가려면 돈부터 알아야겠죠. 이탈리아 공식 화폐는 당연하게도 유로. 유로에는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어요. 유로 지폐는 5유로, 10유로, 20, 50, 100, 200, 500유로까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0유로 이하 지폐는 많이 사용하고 100유로 이상은 잘 안 쓰기는 합니다. 웬만하면 50유로 이하 소액으로 환전하시는 게 좋아요. 유로 동전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전이랑 똑같이 생각했다는 큰일 나죠. 먼저 유로 동전은 1센트, 2, 5, 10, 20, 50센트 이렇게 있고 1유로, 2유로 이렇게 동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1유로, 2유로 동전이 크기가 크지도 않고 애매해서 한국 500원짜리 느낌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유로는 1,500원, 2유로는 약 3,000원이거든요. 즉 2유로 동전 몇 개 흘리고 다니면 5,000원, 만원씩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원짜리 느낌으로다 막 쓰다 보면 여행이 끝날 때쯤 지갑이 텅텅. 동전 소중히 다뤄주세요. 동전 지갑 필수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드 결제가 웬만한 곳에서는 다 가능하지만 노점상, 작은 카페, 공공 화장실 요금, 버스 티켓 등은 현금만 받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10유로, 20유로 정도의 현금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로마 공항의 공식 명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입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기리기 위해 이름이 지어졌죠. 그런데 왜 피우미치노 공항이라고도 불릴까요? 공항이 위치한 지역 이름이 바로 피우미치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천공항이 정식 이름으로는 서울인천국제공항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도시 코드인 FCO는 피우미치노의 앞글자를 딴 것이랍니다. 피우미치노 공항은 로마 시내에서 약 32km 떨어져 있고요. 공항에는 약 4개의 터미널이 있지만 현재는 1터미널과 3터미널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터미널은 주로 국내선 및 쉥겐조약 국가의 항공편을, 터미널 3은 국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티웨이 모두 3터미널을 이용합니다. 이제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로마의 서울역, 로마 테르미니역 또는 시내까지 이동하는 방법이죠. 먼저 전 세계 어디나 있고 무조건 있고 그 비싸고도 하지만 왠지 사기당할 것 같은 그 대중교통, 바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로마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 공항 택시 정류장에서 바로 택시를 잡으시면 되고요. 공항에서 출국장을 넣으면 택시라고 써있는 간판을 따라가면 택시 승강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면 로마 시내까지 고정 요금인 50유로로 이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부 택시기사들이 관광객들에게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화물 요금이 추가된다, 목적지가 다르다 라는 이유로 60유로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고정 요금은 50유로고 추가 요금도 없고 팁도 필수가 아닙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그냥 다 못 알아듣는 척 하시고 50유로만 들이시면 됩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하고 싶다면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현지에서 운영하는 택시 회사의 픽업 서비스는 도착일 기준 2주 전에 미리 예약하면 되는데요.
가격은 4인 기준 약 50유로, 8인은 약 70유로 정도입니다. 예약 시 항공편명, 도착 시간, 이름을 입력하면 공항에서 기사님이 A4 용지에 이름을 적어들고 있으니 찾기 쉽겠죠. 다음은 트래블메이커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인 레오나르도 익스프레스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고속열차, 요새 우리나라의 핫한 GTX처럼 달리는 공항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 공항에서 테르미니역까지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약 32분 만에 도착한 이 기차는 공항 내 기차역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1인당 14유로고 기차표는 공항 내 발권기나 기차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좌석이 자유석이라는 점이에요. 기차표를 발권했는데 좌석 번호가 없어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빠르게 탑승해서 원하는 좌석을 선점하면 됩니다. 그리고 캐리어 도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하고요. 짐 보관함에 캐리어를 둘 때는 도난 방지 체인을 꼭 채워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검표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표를 확인하니까 표는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좋고요. 참고로 무임차 벌금이 2024년 기준으로 200유로니까 절대 표 없이는 탑승하지 마세요. 밀라노 공항의 정식 명칭은 밀라노 말펜사 공항입니다. 말펜사라는 이름은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에 유래했고요. 원래는 작은 비행장이었지만 점점 커지면서 오늘날 밀라노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이 되었죠. 그리고 3코드인 MXP 라는 코드는 M은 밀라노, XP는 말펜사 공항의 기존 코드에 유래했고요. 밀라노 시내에서 약 49km 정도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는 약 50분 정도 걸립니다. 말펜사 공항은 총 2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터미널 1은 국제선과 국내선, 터미널 2는 저가항공사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신다면 터미널 1으로 가시면 되고요. 주요 대형 항공사들이 터미널 1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항 내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이동하기도 편리하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공항 버스도 있고 열차도 있고 택시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저렴하고 많은 여행자들이 이용하는 공항버스. 공항에서 밀라노 중앙역까지 가는 버스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테라비전, 아우토스트라달레, 말펜사 셔틀, 세 버스는 모두 요금은 10유로로 동일합니다. 소요시간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테라비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아우토스트라달레는 새벽 5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말펜사 셔틀은 새벽 5시 15분부터 자정까지 운영합니다. 버스를 타야 한다면 시간에 맞춰서 편한 걸 골라 타면 되겠죠. 타시기 전에 미리 시간표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바로 말펜사 익스프레스. 이건 공항에서 출발하는 기차인데요. 1터미널에서 출발해 밀라노 중앙역까지 54분 만에 도착합니다. 공항버스보다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배차 간격이 30분이고 무엇보다 교통체증이 없다는 게 장점이죠. 버스 타고 가다가 차가 밀려서 답답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말펜사 익스프레스가 딱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고 요금은 13유로, 공항 터미널 지하 1층에서 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여행의 기초를 알려드리는 10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모든 문의는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행에 대한 소통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